6500이라는 새로운 카메라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미 뭐 구매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플래그십 APS-C 사이즈의 미러리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포인트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이미지 퀄리티, 그리고 드디어 들어간 터치 AF, 그리고 뛰어난 또 역시나 드디어 들어간 우측 손떨림 보정, 여기에 4K 영상까지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저희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2420만 화소의 고해상도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지 센서계에서 소니는 마치 삼성과도 같습니다. 그 이미지 센서계에서 되게 이제 항상 탑에 있었고요. 기술력 또한 가장 뛰어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신형 이미지 센서는 기존의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 기존의 센서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센서가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납작한 평면 같지만 세로로 이렇게 깊은 우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빛을 받는 이 면적은 센서 전체 크기에 비해서 한참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를 배선층을 얇게 만들면서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미지 퀄리티가 더 좋아졌겠죠. 뿐만 아니라 이 알파 99마크2에 들어갔던 프론트엔드 LSI라는 거,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이번 신제품에 모두 들어간 제품이고 모두 들어간 신기술이고 이것을 통해서 속도와 여러가지 퍼포먼스에서 극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이즈 성능과 속도와 기타 여러가지 퍼포먼스들이 전체적으로 극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은 노이즈와 디테일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이런 오토바이를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셔터 스피드,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진만 보고 대충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장망원으로 촬영했다는 것들. 렌즈 자체도 되게 크고 무거운 렌즈이기 때문에 높은 셔터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감도가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부의 비교적 깨끗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16비트 이미지 프로세싱을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다양한 이미지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들이 16비트를 이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안정성과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카메라에도 그대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뛰어난 화질과 고감도 성능까지 함께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가 플래그십 카메라가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미지 퀄리티는 사자를 찍었을 때 사자의 코에 상처가 났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게 저희가 드리는 제 플래그십 카메라로서의 이미지 퀄리티고요. 자, 이미지 퀄리티만 좋은 카메라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이번 카메라들은 이미지 퀄리티에 뛰어난 오토포커스까지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D 포커스라고 부르는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넓고 빠르고 게다가 동체 추적까지 완벽하게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일단은 넓죠? 이렇게 넓은 카메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니 말고는 없습니다. 무려 425개의 위상 차이 포인트와 169개의 컨트라스트 포인트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센서 면적의 거의 전부를 덮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곳에 피사체를 놔두고 찍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오토포커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 카메라를 셔터를 잡고 옮기는 이런 앵글을 쉬프트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서 위상차 EF와 컨트라스트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0.05초의 최고 수준의 AF 속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AF 영역과 빠른 AF 속도가 함께 합쳐지면 무슨 일이 가능해지냐면요. 센서 전역에서 여러분은 동체 추적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넓은 영역과 이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앞서 나간 이 4D라는 것, 그 4차원이라는 건 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해서 동체 추적을 하는 것, 이것을 저희는 4D 포커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드디어 소니에도 터치 포커스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포커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약점이기도 했는데요. 이 포인트를 만약에 카메라의 포인트가 뭐 11개, 19개밖에 없다 이러면은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막 100개, 400개 이러다 보니까
끝에서 끝까지 옮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하시면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뷰파인더를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뷰파인더를 보고 있으면 터치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 LCD의 이 우측 부분을 마치 노트북에 있는 이 마우스 패드 있잖아요. 이것처럼 활용을 해서 터치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파인더를 보시면서도 여러분은 편하게 A4 포인트를 게다가 직관적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것을 LCD에서도 가능하고 뷰파인더를 보면서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빠른 AF와 편리한 터치 포커스를 가지고 여기에 초고속 연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연사가 아니라 초점과 노출까지도 정확하게 추적하면서 촬영하는 연속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전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트엔드 LSI가 들어감으로써 버퍼의 성능이 극대화됐습니다. 전작에 이제 뭐 초당 몇 년사가 된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몇 초 유지가 안 된다라는 평가를 이런 아쉬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버퍼를 매우 극단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11연사를 최대 36초까지 그리고 307매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뒤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뒤에서도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직접 한번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307매라는 건요. 그렇게 계속 발표를 하면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녀나 동물들 아니면 뭐 나라는 새들 뭐든 간에 원하는 장면을 잡을 때까지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카메라를 들고 숨죽여서 한 장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실패를 무릅쓰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촬영해야 되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아까 말씀드렸던 AF와 연사와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면요 대각선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이라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멀리서 대각선으로 지그재그로 다가오는 이런 동체들이 가장 추적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6500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이런 사진들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렌즈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죠. 소니는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LAA3 어댑터를 통해서 알파 마운트 렌즈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보장은 못 드리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타사 렌즈를 위한 어댑터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죠. 뭐 매로 시작하는 렌즈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사실상 렌즈에 제약 없이 어떤 렌즈에서도 이렇게 넓은 AF 영역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작은 사이즈에도 마침내 우측 손떨림 보정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파 6000을 샀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이즈에서는 아마 뭐 손떨림 보정이 이렇게 못 들어갈 거라고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엔지니어들이 해냈습니다. 이 작은 바디 안에도 두께를 늘리지 않고 심지어 우측 손떨림 보정이 들어갔는데요. 이 기술은 알파 7 시리즈에 들어간 이 손떨림 보정 기구 대비해서 크기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0.5스탑 더 향상시킨 모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300과 동일한 바디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70200에 2배 컨버터를 꽂고 제가 이제 XF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약 300mm 정도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00mm로 20분의 1초로 촬영을 하지만 빛이 전혀 일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누구나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기능들 알파 99 마크2와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니에서 나오는 모든 4K 제품들은 다 풀픽셀 리드아웃을 활용하고 있고요. 픽셀 비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색이 없는 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셀 비닝이란 거는 색깔을 합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찍었는데 보라색이 녹화가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픽셀 비닝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은 빨간색 그대로, 파란색은 파란색 그대로 녹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K 영상에서도 단순히 4K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 약 2000만 화소라는 건데 이건 실제로 6K 정도의 화질이거든요. 6K 정도의 화질을 일궈내서 4K로 오버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원래 4K로 촬영한 것보다도 더욱더 깨끗한 화질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K 영상이 가능한 이 비슷한 급의 카메라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회사들의 카메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슈퍼 35mm라는 것, 이것은 이제 영화 촬영에서의 풀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기준입니다. 이 스탠다드를 만족하는 카메라가 소니밖에 없네요. 그리고 스탠다드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뭐 4K 촬영 되긴 되겠죠. 800만 화소를 읽어내고 1500만 화소를 읽어내네요. 하지만 2000만 화소 6K급의 화질까지 보장하는 것 또한 소니 카메라밖에 없네요.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S로그, 다양한 기능들 급 나누기 하지 않고 모두 다 넣었습니다. 모사의 카메라는 700만원짜리 들어간 기능을 400만원짜리 밑으로는 넣어주지 않고 있죠. 아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퀵 모션, 포토 캡처,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소니에는 4K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너무 많다. 나한테 맞는 카메라는 뭘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알파7 마크2와 이제 이번에 소개드렸던 알파 99 마크2 같은 경우는 4K 풀프레임 영상과 4K 슈퍼 35mm 영상이 동시에 필요하신 분, 특히 슈퍼 35mm 30p 촬영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은 알파7 마크2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야, 나는 무조건 초고감도가 필요해. 조명이 없어야 돼. 그리고 풀프레임 화질이 되게 좋아야 돼. 이런 극한에서 쓰시는 분들은 7 시리즈로 가는, S 시리즈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화질의 4K 24p, 주로 이제 영화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정말 굉장히 가벼운 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알파 6500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 손떨림 보정 그대로 가능합니다. 영상에서도 지원 가능하고요. 터치 AF 영상에서 안 될까요? 됩니다.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너희들이 뭘 준비할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6500은 그런 바디가 아닌가 싶어요. 소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들을 총집합해서 이 작은 바디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감히 고성능 미러리스, 플래그십 카메라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발표 드리신다고 지루하셨을 텐데 꼭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립감이 좋아졌거든요. 이게 눈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만져보면 다르네 라고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커스텀 버튼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커스텀 세팅이 가능합니다. 뷰파인더가 12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EVF의 이질감을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자연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터치 가능합니다. 방진방적 코팅, 그리고 플래그십답게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진방적 지원하고요. 최대 20만 회 지원하는 셔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파 99 마크2에 들어갔던 모든 기능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 측가 전연동 스팟 측광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물을 촬영하시거나 좀 순발력 있는 촬영을 하실 때 노출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세서리들, 사실 카메라 회사 중에서 직접 액세서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회사는 소니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부터 시작해서 가방과 다양한 액세서리를 소니에서 모두 다 정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즐거운 사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플래그십다운 이미지 퀄리티, 그리고 드디어 들어간 터치 AF와 들어갈 줄 몰랐는데 정말 들어가 버린 우측 손떨림 보정,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4K 영상까지, 정말 고객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본 완성된 카메라 알파 6500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는